고 동아시아사 친구들, 오늘 우리는 교과서 170쪽, 171쪽 이제 5단원 오늘날의 동아시아 1945년 일본 패망 이후에 현재까지 이제 대주제 5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와 냉전체제 함께 배우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과정을 알아보고 동아시아에서 냉전이 심화 해체되는 과정과 그 영향을 이제 분석해 볼게요. 자, 동아시아의 전후처리와 냉전의 형성. 여러분 자료 1과 그리고 자료 1이 신헌법 제구조 일명 평화헌법이라 불립니다. 여러분 패전한 일본에 이제 새로운 헌법이 들어섰는데 그 헌법의 내용이 이제 여러분 평화헌법이래요. 일본이랑 평화 안 어울리죠. 그런데 평화헌법 이것 때문에 일본에는 정식 군대가 없고 여러분 그냥 자기들이 어거지로 만들어낸 자위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 여러분 새로운 헌법 이야기 새로운 교과서인데 이 교과서가 새로운 헌법 이야기 아까 평화헌법이니까 이거 한자가 뭐라 적혀 있는 거냐면 여러분 전쟁 포기 이거 여러분 커다란 용광로에다가 지금 그 전쟁 뭐 비행기 뭐 함대 이런 거요. 전쟁에 사용됐던 여러 무기들을 한꺼번에 지금 녹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분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으로 우리 나가겠다. 새로운 헌법 이야기 이런 교과서도 있고 그리고 아이고 여러분 건물이 지금 뼈대만 남았죠. 이거는 히로시마의 이제 원자폭탄 투하로 건물 뼈대만 남아 있는 모습. 이걸요 여기를 평화기념관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원자폭탄의 피해 실상을 알리고 세계 평화의 실현을 염원해서 이거 세웠다는 문구가 기념관 안내판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히로시마 원폭동요.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이 자 패망하고 이후에 어떤 모습을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 함께 배우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여러분 신나는 이날 광복절이죠. 자, 이 일본이 최후의 1인까지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지겠다. 독일 항복 후에도 전쟁을 계속하던 이 독한 일본이 미국이 원자폭탄을 2방이나 터뜨리고 중간에 여러분 소련도 참전하죠. 소련이 그래 참전하고 여러분 딱 일주일 지나서 8월 15일 날 항복하잖아요.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자, 동아시아 각국은 다 이제 이날이 달랐죠. 서로 형편이 다르니까 일본은 징징, 의왕징징, 패전일. 자, 우리나라는 새롭게 빛을 되찾은 광복 또는 해방으로 자, 여러분 중국은요 1937년부터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일본이랑 여러분 교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과의 전쟁에 승리한 전승일로 각각 받아들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받은 나라 모두가 이제 전후 해결해야 될 과제가 가득 있었죠.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처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자, 일본의 전후처리는 전승국 미국의 주도하에 자, 일본의 전후처리는 크게 자, 비무장 자, 다른 말로 비군사화 그리고 또 뭐요? 민주화라는 2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비무장 조치로는 전쟁 범죄자들을 이제 처벌받아야 하니까 재판장에 세우겠다. 재판 해부. 그래서 여러분 극동 군사 재판, 일명 도쿄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 포기와 군사력 보유 금지를 명시한 자, 새로운 헌법 뭐가 공포됐다. 자, 신헌법이 공포되었대요. 1946년에. 자, 신헌법 내용이 일명 평화헌법. 자, 일본 국민은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망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일본이 그 좋아하는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를 보유하지 않는다. 여러분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뭐가 필요가 없어요. 군인이 필요 없죠. 그래서 육해 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국가가 전쟁을 시작하는 권리,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은 영원히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평화를 성실히 희망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라는 게 여러분 1946년 새로운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헌법 공포를 했다. 전쟁 포기와 군사력 보유 금지 명시한. 자, 그리고 여러분 민주화 정책으로는 이제 일반 일본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정책. 여러분 천황이요. 그거 일제시대는 다 천황이 다 권력을 행사했잖아요.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근데 이 민주화 정책으로는 이제 여성의 참정권 부여. 여러분 1925년 이제 25살 이상의 성인 남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여러분 대정민주주의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20살 이상 남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여자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진정한 그 보통 선거권을 이제 일본 국민들이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자 노동자의 조합 길드 이거 결성 가능해졌다. 또 교육의 자유화, 민주화. 그러니까 여러분 천황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 주입하고 이제 전쟁의 당위성 이런 걸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이제 교육의 자유화, 민주화. 그리고 압제적인 여러 제도의 폐지. 재벌 개혁과 농지 개혁 이런 게 추진됐답니다. 그래서 전후 일본은요 미국 주도하에 비무장과 민주화라는 이 방향으로 이제 전후 처리가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일본 솔직히 무시무시하잖아요. 지금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국력이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유럽의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 같은 나라로 만들려고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초원지대에 양떼를 키우는 그런 목양 국가, 목축 국가 이런 국가로 농업 국가로 농축업 이런 국가로 만들려고 했답니다. 왜냐면 얘네들 또 있잖아 경제 발전하고 공장 돌리고 하면 또 이제 얼마나 또 야욕을 드러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철저히 이제 앞으로는 경제적 발전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요를레히오 이런 게 부르는 이제 스위스 같은 영세 중립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비무장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일본의 전후 처리를 하였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현재 일본이 이런 모습 보입니까? 자위대도 만들고 진짜 정식 군대도 만들려고 쿰척쿰척 하고 있고. 또 이런 극우 세력이 또 이제 준동하고 이런 과거사 사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안 됐다는 거죠. 뭐 때문에 잘 안 됐는지 뒤에서 배울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잔뜩 나오죠. 이게 바로 전후철이랑 국제회담 이게 뭐냐면 얄타회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얄타가요 현재 러시아랑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런 크림반도에 있는 도시거든요. 거기 얄타에 영국 수상 처칠,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소련 지배자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얄타 회담에서 여러분 소련이 이제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겠다는 게 결정되죠.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 그래서 얄타 회담 이제 전후 독일 처리 문제와 소련 대일 참전 결정했다. 그 앞에 여러분 카이로 회담,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적당한 시기에 무조건 독립시키겠다는 걸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이 결정된 게 카이로. 그 다음에 소련의 대일 참전 결정한 게 얄타. 또 이제 포츠담 회담은 이게 1945년 7월 달에 이제 이런 베를린 근교의 포츠담에서 있었던 이제 회담인데 이때는 이미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뭐더라? 여러분 파시즘 있잖아요. 무솔리니가 이미 항복하고 또요 이제 독일의 히틀러도 이미 자살하고 없어요. 그래서 이미 무솔리니 히틀러 다 저 세상 사람 아니고 다 여러분 파시즘의 이탈리아 나치즘의
독일 다 항복했어요. 누구만 남아있냐면 일본만 끝까지 독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는 게 포츠담 회담입니다. 자, 그럼 본문할게요. 자, 연합국 소속으로 협력하던 미국과 소련은, 여러분, 소련은 아까 얄타 회담에서 참전이 결정되고, 진짜 그 대일전에 참전한 거는 그, 8월 1945년 8월 8일. 그래서 실제로 싸운 것도 일주일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소련이 가장 가까운 일본 땅, 우리 한반도로 이제 남하하면서 일본군을 밀어냈잖아요. 밀어내고 미국은요, 이제 한반도 남쪽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면서 북상하는 와중에 이제 8월 15일 무조건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38도선으로 이제 나눠져서 그 소련과 미군의 군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자,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대립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얘네들은요, 아예 그 추구하는 이상이 다르잖아요. 그 체제가. 그래서 극과 극, 자본주의야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이니까 서로 여러분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2차 세계대전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 이후에는 이제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제 동유럽의 공산화를 추진하자. 이게 동유럽의 공산화라는 게 여러분 앞에서 그 포츠담 회담에서 이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가 4개국이 독일을 이제 나눠서 통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여러분 동독, 서독으로 나눠져요. 이 동유럽 공산화에는 이제 동독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같은 동유럽에 있는 그런 국가들의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소련이 동유럽에 이제 공산화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이 위기를 느낀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선언,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1947년 발표해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으려 했다. 그러면 자, 트루먼이 무슨 선언을 했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공산권 국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겠다는 걸 약속한 냉전 시기 미국 외교 정책의 원칙. 여러분, 이 유럽 지도 보면 지금 그 이제 철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쳐 있는 거에 지금 동독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소련의 그 소련 연방에 속하잖아요. 속하고 그리고 이거 지금 보라색 보면 이탈리아 그리고 여러분 동쪽에 그리스, 터키 있죠. 지금 그리스와 터키는 동유럽의 이거 소련에 속한 나라들 바로 밑에 있어서 바로 공산화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자, 서유럽, 그리스, 터키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잘 살게 만들어서 전후 부흥을 팍팍 도와서 공산화의 확산을 막겠다는 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자, 그래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다. 이 아시아에서도 공산주의가 퍼지자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이제 여러분 체제 전쟁, 냉랭한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냉전은 경제, 외교 등을 수단으로 전개된 국제 대립 체제입니다. 이건 앞에서 여러분 세계대전처럼 직접적인 무력 사용을 뜻하는 이제 여러분 열병기, 그러니까 그 열기가 막 피어오르고 피가 튀는 그런 열전, 핫워와 대립되는 콜드워, 이제 체제 경쟁, 경제 외교 등을 수단으로 전개된 대립 체제, 서로 이제 삐껴서 서로 체제 경쟁을 하는 전쟁으로 지금 냉전으로 이어졌다. 아시아에도 공산주의가 퍼지자. 그럼 동아시아에서 이 냉전, 체제 경쟁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한반도에서는 일본군을 무장 해제한다는 명분으로 여러분 남쪽에서는 이제 미군이 그 일본군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8월 8일부터 이제 소련군이 그 얄타 회담을 이행해서 이제 일본군을 무찌르면서 남하했죠. 그 결과
자, 북이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는 각각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우리나라 자, 해방 이후 1945년 8월 15일 이후 시행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일정은 그 조선 총독부의 조선 총독이 아니라 미 군정의 뭐 하지 중장이라는 사람이 제일 우두머리였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미 군정청으로 썼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걸려 있는 깃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최고본부 미 군정청에 걸려 있는 깃발은 성조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도 지금 미국의 군사 지배를 겪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딱 3년 겪어요. 그래서 이후 1948년 남한에서는 자, 국제연합 감시 아래 진행된 총선거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임의로 지금 48도선을 경계로 이제 미 군정 그리고 소련 군정 이렇게 지금 미소 군정 통치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시정부 이제 여러분 정부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부 수립을 하려면 대표하는 그거 국회의원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가 이제 그 미군정과 소련 군정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제 북한과 남한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어쨌냐면 처음에는 여러분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남한이 더 여러분 남한이 인구가 2천만, 북한이 1,000만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남한 인구가 많았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남쪽이 식량이 많으니까 사람 많이 살잖아요. 북한은 산지가 많고. 그래서 인구 비례로 하면 여러분 북한이 너무 불리하죠. 그래서 북한이 안 하련다. 인구 비례로 총선 나 싫다. 그러니까 그 북한이 그 총선거를 거부해서 국제연합 감시 아래 여러분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진행됩니다. 그게 바로 이거 50총선거입니다.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예요. 근데 그 최초의 국회가 제헌국회입니다. 원래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이고 여러분 연임이 계속 가능하잖아. 근데 제헌국회는 임기가 2년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예요. 그래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뽑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임기가 여러분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 우리 남한만 선거했어요. 38도선 이남만. 그래서 50총선거 1948년. 자, 그해 8월에 이제 제헌국회의 간접선거로 우리나라 여러분 대통령으로 누가 뽑혔다? 이승만을 이제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그러니까 딱 해방 3년 뒤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45년 8월 15일 날 했고 여러분 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50총선거로 수립됨으로 50총선거에서 간접선거로 뽑은 50총선거에서 이제 제헌국회의원을 뽑고 제헌국회의원에서 간접선거로 뽑은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되고 그러면서 정부 수립을 선언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딱 여러분 3년 미 군정 시기를 겪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따로 정부를 수립하니까 북한은요 그 별도로 정부 수립하는 명분이 짱짱하게 생겼죠. 그래서 북한에서도 여발한 듯이 9월 9일에 이제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그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정권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단됐다. 그리고 중국의 국공내전과 한반도 분단으로 동아시아 냉전이 본격화하자 여러분 중국은요 이거 어디를 보라고 174쪽 볼게요. 174쪽 자, 냉전 시기 동아시아에서 열화기를 사용하면서 싸우는 열전이 왜 일어났나? 자, 인연과 체제를 둘러싼 열전이 진행됐다. 이거 중국에서는 일본의 항복으로 자,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할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원래 국민당, 공산당 서로 아르르거리면서 심지어 여러분 그 이제 중일 전쟁 일어나도
그 국민당의 장제스는 공산당 토벌의 열중이었잖아요. 아, 공산당이 뭐예요, 여러분? 그 이제 대장정도 막 거치고 그래서 이제 예난에서 포위 공격당해서 딱 이제 죽을 판인데 도관에 든 지꼴인데 이걸 여러분 시안에 있는 장세량 부대가 공산당을 토벌하려고 시안에 와 있는데 이걸 응원하러 온 장제스, 상관 장제스를 누가 구금해요? 그 장세량이 하극상을 일으켜서 구금하면서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장제스가 2차 국공합장을 하잖아요. 해서 같이 싸웠지만은 그때부터 이런 공산당에서 세력을 키워 나갔어요. 그래서 뭐 농촌의 중심으로 농촌을 근거지로 하면서 뭐 토지 개혁 같은 거 실시하면서 이제 그 민중들의 그 농민들의 한심을 막 사면서 세력이 커 나갔습니다. 결국 일본이 항복하면서 이제 그 한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국민당 공산당이 이제 여러분 중국 대륙을 놓고 대륙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피 터지게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국공내전 46년부터 여기 46년부터 공산당은 국민의 지지 그리고 공산당이니까 여러분 누가 지원해준다? 소련이 지원해주죠. 그러면서 전세를 역전했어요. 그리고 특히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국민당은요. 그거 국민의 지지는 아니지만은 뭐 그 여러분 뭐 재벌 이런 기존의 국민당이 원래 중국 원래 집권당이니까 기존의 짱짱한 지배층들은 국민당 지지해요. 지지하고 그리고 또 누가 지원해줄까요? 여러분 소련이랑 흥치뿡하는 미국이 지원해주죠. 근데 국민당이요 그 당시 고위 관리들이 너무 부패해서 그 미국이 지원해주는 그 군수물자를 그 여러분 배달 온 열차 한 채로 팔아먹었어요. 그 팔아먹은 공산당에 그 사갔죠. 사가서 그렇게 너무 부정부패를 저지르니까 결국 미국이 아무리 물량 공세를 해주고 도와줘도 그 민중의 외면도 받고 해서 결국 국민당은 그 중국 대륙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로 TTT 대만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대륙을 잃어버린 남자 장제스 대만으로 갑니다. 결국 자 장제스가 TTT 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이 언제 수립됐다? 1949년. 그래서 진짜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한 공산당이죠. 처음에 여러분 뭐 그 공산당이 뭐 1923년에 뭐 여러분 상해에 그 남호라는 호수에서 13명 창립 멤버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요, 그 중국의 그 주인이 됐잖아요. 자, 그리고 패배한 국민당은 어디로 도망? 다이안으로 이동해서 자, 정부를 수립했고 이후 양안 관계가 형성됐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거 양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고 양 해양 간의 관계. 그래서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특수한 관계라고 대만 해협 두 여러분 그 이제 해안을 두고 있는 특수한 관계라고 해서 양안 관계가 형성됐다. 양안 관계 여기 있죠. 중화인민공화국과 다이안으로 망명한 중화민국 사이의 관계 양안이란 다이안 해협을 두고 서안 대륙과 동안 다이안으로 마주보는 관계라 해서 붙여진 이름. 그래서 두 국가의 외교가 아닌 특수한 관계이므로 양안 관계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 뭐더라 둘을 하나의 나라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국이랑 여러분 수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만이랑 단교해야 돼요. 대만이랑 수교했던 옛날에는 그럼 중국이랑 수교하지 않았죠.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 중국이 뭐 G2 미국 다음으로 잘 나가잖아요. 심지어 미국 자리도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시진핑이 여러분 엄청 그 고압적인 자세 건방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랑 그거 수교를 하면 하나의 중국이니까 이제 대만이랑 국교를 끊는 그런 여러분 외교적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도요. 자, 다시 교과서 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아시아, 자, 중국의 국공내전, 자, 이게, 국공내전 한반도 분단. 여러분, 도로 174쪽 계속 볼게요. 한반도 분단도 볼게요. 한편 미국의, 여러분, 미국이 에치스 라인을 여러분, 이 에치슨이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에요. 근데 국무장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외교부 장관이다? 이름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주 시건방진 이름이에요. 미국의 국가 일이 뭐다? 지구를 다스리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여러분, 이제 외교부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다른 나라와의 여러 일도요,
국가 업무를 처리해서 국무장관이 외교부 장관입니다. 진짜 건방진 이름이죠. 그래서 국무장관 에치슨 라인 선을 발표했대요. 자, 이게 좀 물론 북한이요 뭐 착각을 되게 하게 만드는데 극동 방위선 있죠. 미국이 이까지 동쪽은 이 선 안에 들어오는 데는 지키겠다는 게 바로 에치슨 라인입니다. 여기 여러분 뭐 안 들어가요? 오잉 우리나라 안 들어가죠. 여기 안 들어가고 있잖아. 그리고 뭐도 안 들어가요? 대만도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자 이제 북한이 헛꿈을 꾸는 거예요. 아 지금 보니까 대만에도 관심 없고 우리 남한에도 관심 없네. 남한을 쳐도 이거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구나. 에치슨 라인에 의하면 하하하 하면서 이제 북한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의 참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북한의 여러분 소련의 꼭두각시가 김일성이거든요. 그래서 자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과 같은 편 중국의 동의를 얻어서 남침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이때 여러분 뭐 새벽 4시에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그거 모내기 하던 처지여서 군인들이 많이 휴가 가서 모내기 한다고 많이 없었대요. 이때 맞춰서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 초기에는 파죽지세에 갑자기 쳐들어온 북한군이 우세했습니다. 자, 그러나 미국의 주도로 조직된 국제연합군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켜 압록강까지 북진했습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이요. 이 국제연합이 2차 세계대전 결과 이런 국제연맹 있잖아. 국제연맹이 만주사변 리튼 조사단 이런 거 이런 말 개무시하고 일본이요. 국제연맹 탈퇴해 버렸잖아요. 탈퇴해도 국제연맹 군사력이란 제재 조치 이런 게 없으니까 뭐 탈퇴하는 거 두 눈 뜨고 보고만 있었잖아. 그래서 여러분 전후에 뭐가 생겨요? 그거 군사력이랑 제재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국제연맹 유엔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유엔이 여러분 최대로 활약한 진짜 유엔이 끝발날리던 시기에 우리나라 터진 게 6.25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이런 국제연합군 유엔군이 뭐 여러분 거의 최초이자 최후로 이제 이보다 더 활약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엔군이 참전했고요. 그리고 유엔군이 여러분 더글라스 메가더 있잖아.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이제 인천으로 들어와서 전세를 역전시켜서 38도선 넘어서 이제 여러분 압록강까지 북진했어요. 압록강이 여기 여러분 압록강은 이 백두산이 있으면 압록강 여기 여러 청둥오리 푸른 녹색처럼 짙푸르고 깊은 강이라고 해서 압록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압록강까지 북진했다. 뭐 이렇게까지 북진했다는 거예요. 북진했는데 자 이후 자 갑자기 여러분 중공군 제대로 여러분 제대로 된 신발도 안 신고 진짜 인해선수로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이 북한을 지원해서 전선이 38도선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계속 지지부진해요. 그러자 휴전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협상은 무려 2년 동안 계속됐다. 이게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래 끌었냐면 뭐 여러분 포로 송환 문제, 포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랑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게 싸우고 있잖아. 그래서 전후에 전후 국경선 처리. 국경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국경선을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원래 여러분 38도선으로 분할되어 있었잖아. 도로 38도선 유지한다 되고요, 여러분. 현재 차지하고 있는 만큼 휴전선 한다. 휴전선 한다. 그럼 38도선을 휴전선으로 할 수도 있고요. 휴전회담이니까 여러분 현재 북한군이라든지 여러분 현재 북한 중공군 그리고 우리 소련 우리 여러분 한국군 그리고 유엔군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만큼 휴전선으로 한다. 두 가지 방안이 있었거든. 근데 어떻게 됐냐면 결과가 여러분 이거 현재요 차지하고 있는 만큼 휴전선으로 하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피 터지는 국소전, 고지전, 한 개의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 수많은 군인들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진짜 참혹한 이
결과가 여러분 휴전 협상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만큼 휴전선으로 한다로 결정되는 바람에 현범의 땅이라 더 차지하려고 진짜 개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현재 우리는요 38도선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여러분 지금 모양이 안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현재 이렇게 태극기 여러분 태극 무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태극 무늬처럼 이렇게 좀 강원 쪽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38도선보다 더 이거 이 차지야.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영하 고지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진짜 한 개 언덕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휘터지게 싸우는. 자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휴전하고 있죠. 정전이 아닌 휴전으로 1953년 이 그 한국 전쟁 내전이 끝났습니다. 다시 교과서 원래 하던 데 갈게요. 자, 그래서 중국의 국공대전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아까 보니까 자 일본 망하고 이듬해 46년부터 피터지가 언제까지 TTT 대만으로 장제스가 갔던 49년 그 우리나라 분단은요 1950년에서 여러분 2년 동안이 휴전 회담을 끌었는데 그게 포로 송환 문제 그리고요 전후에 여러분 휴전선을 뭘로 정할 것인가 문제. 근데 현재 그 차지한 만큼 하겠다 해서 더 치열한 고지전 진짜 그 휴전 회담 중 2년 동안의 희생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1953년 자 이렇게 분단되면서 중국은 다 이제 뭐가 됐어요. 이제 다 공산화되고 우리나라는 아까 보니까 여러분 아까 얼만큼 이만큼 공산화 됐잖아. 아이고 지워졌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만큼 공산화 됐잖아요. 이게 치우기 너무 힘들어. 공산화 됐잖아. 자 이러면서 동아시아 냉전이 본격화되자 지금 동아시아 체제 경쟁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련의 똘마니 미국 똘마니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미국 똘마니 우리 그리고 어디요 대만 소련 똘마니 중국 북한 동아시아 냉전이 흥흥 본격화되니까 자 미국은 이제 일본의 전후 처리 방침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하이디가 띄워놓는 그거 요를레히어 그런 요를레히어 이런 거 부르는 그 알프스가 있는 스위스처럼 영세 중립국 스위스 같은 여러분 얌전하게 풀이나 양이 뜯는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일본이요 뭐가 돼야 돼요? 이제 완벽하게 전후복구 사업도 하고 경제력도 빵빵해서 지금 공산주의를 막는 보루로 그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죠. 그래서 일본의 전후 처리 방침, 일본 이때 여러분 우리나라 6.25 터졌을 때요. 일본 총리가 이제 우리는 살았다 하면서 겁나 좋아했대요. 일본 사람들도. 여러분 지금 일본 이미 겪어봤잖아. 전쟁이 내 땅에서 안 터지고 근처 이 옆에서 터지는 게 엄청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물건 그대로 바로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기존에 자 해방 바로 여러분 이제 일본도 나라 망하고 나서 이제 뭐더라 한국하고 나서 비무장과 민주화라는 여러분 신헌법 평화헌법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다 일본은 경제자립과 부흥 자본주의가 제일 짱짱하게 잘 돌아가는 나라 진짜 삐까뻔쩍하게 잘 사는 공업화된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경제자립과 부흥을 우선시하고 일본을 공산주의에 대항할 이제 여러분 동아시아의 방어기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주 좋아했어요. 우리나라 6.25 터졌을 때. 이거 그러면 여러분 역사전치 대조적인 두 사람 이거 볼게요. 이걸 여러분 영상으로도 보여줄게요. 영상이 더 실감나요. 이게 일본의 여러분 히로히토 천황 얘는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 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영웅처럼 떠받드는 사람이잖아. 6.25 전쟁에 반전을 주고 이제 더 북진 여러분 38도수 넘어서 북진하고 해서 압록강까지 가게 됐던 근데 이 사람이 연합국 총사령관 GHQ 사령관 메가더로서 일본의 일장으로 지배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용 볼게요. 자, 대조적인 두 사람 패전국 일본의 전후 처리 문제로 고민하던 미국 대사관의 이 쇼와 천황이 직접 찾아갔다. 당시 연합국 최고사령부 GHQ 제너럴 헤드쿼터스
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군 총사령관 이런 뜻이에요. 사령관 메가더는 그를 불러 사진을 찍고 이를 일본 신문에 보도하도록 지시했다. 왜소한 키에 단정한 양복을 입고 반듯한 자세로 서 있는 천황은 지금 완전 각이 잡혔죠. 양복이 반듯한 자세로 서 있는 천황의 모습과 함께 그와 대비되는 큰 키에 이제 정복도 입지 않고 양손을 뒷주머니에 꽂아 넣은 메가더의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되자 일본에서는 큰 충격. 아니 우리 천황이 진짜 신이 아니고 너무 왜소하고 이렇게 미국이 시건방지가 있는 미국 군인 시건방지가 있는데도 얌전하게 있었다니 비로소 일본은 패전을 실감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 재밌는 영상으로 보여주고 이제 영상 보고 마칠게요. 그는 전쟁 기간 일본 육군과 해군의 최고 사령관, 해군 대원수 제복을 입고 있는 히로이토. 그는 전쟁 기간 일본 육군과 해군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히로이토를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메가더. 예식에나 착용하는 모닝코트까지 차려입은 일왕이 메가더를 찾아가는 희귀 영상이 KBS 취재진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두 손을 내린 채 선생님한테 불려온 듯한 히로이토. 큰 키에 군무복만을 입은 채 뒷짐을 지고 있는 메가더. 사진이 공개되자 일본인들은 경악했지만 이 만남으로 히로이토는 전쟁 범죄로 재판에 회부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